한국경제 허원순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40대 뉴 리더들의 약진, 오랜만에 이 정치 칼럼을 쓰셨네요. 국제 정치 칼럼입니다. 정치 칼럼이라기보다 예, 그렇죠. 세대와 흐름, 세계의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더 좋겠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흐름, 리더십의 변화, 그리고 그게 우리 국내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봤던 거죠. 미국 의회의 하원 의장이라고 그러면은 대통령, 대법원장에 이어서 권력 서열 3위인데요. 그 3위는 맞는데 대법원장이 보통 미국은 대통령, 그다음 부통령. 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승계 순위를 국가 권력이라고 보고, 사실 정확하게 미국에 국가 권력 순위 없는데 대통령 승계 순위로 봐서 대통령, 부통령, 그다음에 하원 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통령은 자동직 상원 의장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의 하원 의장을 아시다시피 좀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는 하우스 스피커. 근데 여기 45살에 폴 라이언 공화당 의원. 아이리시 계통인가 그렇죠? 어쨌든 이민자들인데 구선의 의원이고요. 45살이 하원 의장이 됐어요.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이 된 겁니다. 45살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그러고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40대 아니었나요? 40대 후반이었죠. 근데 폴 라이언의 얘기가 참 재밌어요. 그동안 당신이 이제 공화당에서 추대한 거거든. 공화당이 다수다니까. 당신이 하원 의장 좀 되라. 스피커가 좀 되라. 하우스의 스피커가 좀 되라니까. 나 애들하고 놀아야 되고 가정을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아이들이 뭐 10살, 11살, 10살, 11살, 13살. 아무튼 세 자녀가 다 10살에서 13살 사이입니다. 저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신선하게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뭐 정치하는 사람은 가정은 뭐 신경도 안 쓰고 그걸 또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에서 어떻게든 추대해서 후보로 확정됐을 때, 선출하기 전에 거기서 또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나는 하원 의장이 되더라도 가정을 포기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포기할 의사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난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리더십이다. 그동안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하면은 왜 음험하고 어멍하고 컴컴한 분위기에 뭔가 음모론도 좀 이렇게 솔솔 피어오르고, 그거 아니면 기껏 경제민주화니 포퓰리즘에 쓸데없는 깃발이나 흔들거나 그런 이미지로 알고 왔는데, 이렇게 젊은 리더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잠깐 우리나라 얘기 하십시오. 제가 몇 년 전인가 그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쓴, 나는 어떻게 말하자면 열심히 일했나, 뭐 수필집 같은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딸이 영어책을 읽고 있더래요.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영어는 중학교 가면 배워라. 선행학습하면 아무래도 수업에 집중도 안 하게 되고 그러지 않겠니? 근데 보니까 다음번에 딸이 또 영어책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저번에 아빠가 선행학습하지 말라 그랬지? 중학교 가면 영어 배우라 그랬지? 그랬더니 딸이 펑펑 울면서 아빠 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슬렁했네 말은 참. 어떤 애가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일 열심히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뒤집어 생각하면 그 가정이라는 거는 그만큼 말하자면 도외시됐다. 하여튼 저도 그런 과에 미루고 일했으니까 저는 그 자체보다 인식의 어떤 변화, 전환이랄까요? 40대가 국가의 그건 고령화 사회인데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판 보면 완전히 노인네들 판인데, 노인 정치판인데 젊은 사람이 된 게 뭐냐? 이게 미국만도 아니라 이거였죠. 그렇네요. 캐나다에서도 트루도 자유당 대표 43세. 그렇죠. 이 사람은 43살입니다. 키도 뭐 188cm나 되는 사람이 잘생겼어요. 물론 이게 이제 이 캐나다의 트리도라는 사람은 자기 부친이 캐나다에서는 상당히 날렸던 정치인입니다. 트리도 아버지도 수상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트리도 해가지고 뭐 현대 캐나다에서 트리도를 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정도로 잘 리더십을 발휘했고 했는데, 그 후광도 있었지만 여기도 뭐 한때는 뭐 노래 부른다니 뭐 한다니 돌아다니고 그러더니 어쨌든 캐나다 사람이 후광도 있지만 젊은 트리도 43살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혹시 기사 보셨나요?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과테말라에는 그 코미디언 출신, 네. 그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다는데 모두 관심을 가지는데 그 사람도 네. 46살이었습니다. 연령으로 압축해서 예, 보면은 46살. 과거에 필리핀에서 저기 의적 역할 같은 거 하던 그 배우가 예. 에스트라다 에스트라다. 대통령인가? 네, 예, 거기도 네. 그랬고. 그래서 나이 기준으로 보면은 뭐 나이가 별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젊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유럽을 뭐 저 역시 뭐 누구 나이 호적조사만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유럽을 한번 봤습니다. 유럽 봤더니요. 자, 우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죠. 네. 스틸 49살. 이 사람은 45살에 44살에 네. 2010년도 집권했죠. 네. 그럼 49에 40대입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의 총리 마테오 렌치 지금 원래 40입니다. 작년에 대해서 작년 39. 네. 39이 됐죠. 2차 대전 이후에 최연소 이탈리아 수상이죠. 그렇습니다. 예, 됐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리스는 뭐 알다시피 치프라스 물론 뭐 그의 정치 철학은 우리가 논외로 친더라도 어쨌든 40대 초반. 초반이 네. 있죠. 벨기에 총리는 39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네. 39. 그 밖에도 뭐 체코 총리도 43살이고요. 룩셈부르크 42살이고 네덜란드 48, 루마니아 43살. 유럽은 40대 기술원이네. 다만 유럽은 이런 건 있습니다. 누가 되든 네. 정치에서 크게 사회를 흔들 일은 없다. 네. 안정적으로 가고 쉽게 말해서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나 정치 행정이 사회를 완전히 전행하는 사회가 네. 아니죠. 다원화된 사회. 기업은 기업 논리대로, 언론은 언론 논리대로, 직업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대로 또 사회의 다양한 원리대로 가는데 이제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 국가의 그 정상 권력이 네. 전행해서 막 일로 갔다 저리로 갔다 우리가 봤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이래 갔다 이명박 정부 때 이래 갔다 하는데 유럽은 그런 특성이 있다 치더라도 그래도 네. 국가의 뭐 수반으로 대외적인 뭐 협상도 하고 뭐 조약도 하고 하는데 40대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게 실사점이 뭐냐 도무지 이 노이등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고 보니까 영국에서는 그 고전의 노동당 네, 그뭐 밀리반드가 별리반드 하는. 네. 거기도 그 전에 그렇죠. 보수당 존 메이저 다음에 누구였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제 그 하여튼 변호사는 부인하고. 네, 얼굴만 생각나고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맛이 가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젊다. 네. 너무 젊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농담을 했냐면은 근데 당수가 되고 총리가 되면 빨리 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네. 그래 어쨌든 이렇게 젊어지는 이게 시사점이 뭐냐? 시사점이 뭐라고 봅니까? 뭔가 시대의 흐름 이게 뭔가 좀 역동적이고 스피디하고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세계적으로. 기존의 정치 나이 많고 우리가 다선이니 국회의원 뭐 중력이니 하는 그 폼 잡고 국회 뒷줄에 서잖아요. 그 구태의원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별로 하는 것 없이 서에 폼 잡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망, 그 다음에 환멸, 염증. 네. 그것들이 싫은 거죠. 젊음에 대한 그게 한국인 어디나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40대 기술원이라고 하면은 딱 한 번 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 야당에서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세 후보가 그렇죠. 자, 그러고는 뭐 40대 얘기를 안 되고 우리는 그때는 이래저이고 우리나라는 그 이상하게도 말이죠. 저는 오도된 정확한 좋은 의미의 유교, 좋은 의미의 주장 말고 뒤틀리고 왜곡된 오도된 주작의 제일 잘못된 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 대먹지 않은 장유유서거든요. 네. 나이 많으면 좋은 걸로 하고 이제 장유유서의 취지와 어긋나는 그런 식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 기성 정치인, 기성 정치 문화 이거에 대한 어떤 변화의 요구가 무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겁니다. 국회라고 하면은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하는 아주 갑질 중에 하나고 그 문제죠.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명백한 술의 혐의의 범법자예요. 네. 이제 이름을 뭐 누구라 박모라는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각계 전문가로 평생 와서 장관으로 참 어떻게 보면 영입 모시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 호통을 치고 질타하고 이런 기가 막힌 꼴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업무 전문성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는 모욕을 주기 위해서 모욕을 주고 대답하려면 됐다고 막아버리고 어떻게 아니 그걸 떠나서 자기가 부끄러운지 모르고 거기서 큰 소리를 치고 막 이런 걸 보면 저는 막 염증이 나거든요. 바로 저런 게 싫어서 장관하러 안 가는구나. 모욕을 줌으로써 마치 그것이 자기의 권력을 확인하는 행위인 듯한 이런 태도로 시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선이니 중진이 하는 것 다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런 40대 젊은 정치의 어떤 흐름, 이런 률이 들어갈까요? 젊은 세대라 하면 좀 해도 뭐 그래도 무방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정치한다고 밤새도록 어디서 컴컴한데 밀실의 야합이 아니라 난 저녁에 되지면 내 애들하고 놀러 가정을 돌보러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나와서 맑은 정신으로 일하는. 그리고 다른 분야를 각계의 전문가들한테 위임하고 자기가 해야 될 법 내에서 결정해야 될 것 하는 이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얘기가 새 나갑니다만 이런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 제가 욕하면서 또 정치인 얘기, 국회 다선 의원하고 요직을 맡은 어느 의원하고 저녁을 아침 먹으면 이야기하다 보니까 직접 만나셨던 거죠? 이런 얘기, 뭐 이야기 끝에 나왔어. 우리나라는 왜 국방부 장관이 전부 다 군인 출신 합참의장이 가고 가느냐. 군의 개혁으로 가령 프랑스처럼 뭐 이런 문민정부, 민간인이 국방장관하면 안 되냐. 자기도 그 필요성이 느낀다고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는 구조거든 보면. 다 그 순서대로 가는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젊은 분이.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는 민간인의 군대도 안 가는 젊은 여성이 국방부 장관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20화국 때 현석호 장관이 이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 출신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랬군요. 근데 뭐 얼마 못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이 전문가냐고 오면은 그게 경영 컨설턴트 같은 사람에서 우리나라 국방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 작전하고 대북 국제력은 합참에 맡겨놓으면 되는 거고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에 맡기고 합참에 맡기면 되는 거고 여기는 전문 어떤 그 효율적으로 하는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림도 없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근데 변하지 않으면 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자체의 동력이 아니라 외부의 강제력에 의해서 변화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게 이제 동서고금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제 지체돼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고인물이 되어 있는 거죠. 썩어가는 거죠. 그대로 사라지거나. 그래서 저는 내년 우리 총선 20대 국회의원 선거, 즉 총선이 있습니다. 2016년 4월입니다. 이 총선 때 뭔가 리더십이 변화가 나와서 그렇다고 또 젊은 세대 한번 하라니까 또 안 누구처럼 나와가지고 뭐 영 기대 안 받게 완전히 정치의 환멸을 더 가중시키는 이것도 곤란하고요. 좀 괜찮은 사람이 가령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변호사 집단. 동서고금으로 변호사 집단이 정치하기 아주 좋은 집단이거든요. 변호사가 자꾸 일자리가 없다, 힘들다, 뭐 이래서 자꾸 그 판검사 이쪽이나 연봉 마치자마자 연봉 억대 주는 로펌만 볼 게 아니라 바닥에 한번 기면서 봉사를 한번 하면 어떨겠느냐. 봉사하면서 변호사로서 법률 봉사라든지 공공봉사를 하면은 충분히 은연가 되어 있지만 간디 같은 변호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링컨 같은 변호사가 나와서 거기서 예를 들어 나 로스쿨 나온 변호사인데 돈 부담도 공공봉사를 했다. 나는 10년을 지속적으로 했다. 그러고 선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40대에 충분히 리더십을 왜 못 갖겠습니까? 얼마든지 저는 지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풍토 탓도 있지만은 그 젊은 세대들도 또 좀 더 그렇게 자기가 뭐랄까 낮춘다 할까요? 낮은 데 가서 낮은 데로 임하자. 우리는 이 줄서기 문화가 있어가지고 자생적으로 젊은 사람이 성장하기에는 조금 유럽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은 불리한 환경인 건 또 사실.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제가 장류 유수의 그 문화라니까요. 그 조직 속에 줄 세우고 고속에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71년 선거 때 이제 40대 기술론이 나왔던 것은 말하자면은 정치 규제자들 해가지고 그 이제 윗대가 단번에 이제 강제적으로 좀 정리가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무튼 6.25나 이런 걸 거치면서 세대 자체가 조금 그 윗세대가 조금 이제 단절이 된. 우리가 절충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40대가 바로 대통령이 되라 아니면 한국에서 국회의장이 되라 40대가 대법원장이 되라기보다 그러한 문화를 염두에 두고 점점 더 많이 요지가 즉 국회에도 젊은 사람이 더 많이 가서 신진 세대들이 그 그룹을 형성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게 더 많이 나오면 거기서 또 리더십이 또 형성되고 집단이든 또 개인이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토양이 좀 되었으면 저는 뭐 5학년이지만 5학년 세대 확 건너뛰고 4학년들이 다 해도 저는 찬성입니다. 우리 그 윤보선 대통령 생각, 그 안국동에 있는, 거기가 이제 내셔널 트러스트가 매입을 해가지고 곧 일반 공개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 지나가면 돼 맨날 그 보수 끝내고, 굉장히 큰, 99칸짜리. 옛날 대저택이죠. 대저택, 평생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민주주의인데,
그 안국동 사랑방에서 야당의 말하자면 당료 회의가 열렸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사랑방의 방석에는 엄격한 서열이 있어서 방석 하나 저 윤보선 대통령식으로 옮겨가는데 뭐 10여 년씩 걸렸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쓴 글에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이 당뇨 회의를 하는 이 방석 서열이 과연 민주적인가는 한번 좀 다시 돌아보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요즘은 덜하지만 우리 모두 국민 모두가 군대 앉는 순서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네. 내무반이라는 게 다 그 서열 문화, 그 아까 말한 오도된 장려유서라니까요. 네. 그 순서. 이제 그런 거 들고 기능적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정치한다는 사람한테 이후에 왜 외국은 저렇게 영국은 40대가 잘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근데 이거 네. 물어보니까 그분 얘기가 그래. 이건 제 얘기 아니고 네. 그런데 실력의 차이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실력의 차이. 우리나라는 국회 같은 데서도 예를 들어 뭐 총리다 부총리다 하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실력이 안 돼주는데 여기는 40대라도 그냥 자료 없이 디베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네. 야당하고 해서 평소 딱 준비가 돼서 예를 들어 자기가 의료 부분이라든가 공공복지라든가 뭐 국방이라든가 나오면은 자료 없이 바로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수치가 있고 해온 이때까지 해온 정책의 히스토리와 방향이 다 해서 한 몇 시간을 그냥 예를 들어 카메론 같은 사람들 여기 네. 캐메론 같은 사람이 야당하고 몇 시간 디베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력이 돼주고 그게 비전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리더가 되는 거지. 여기도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우리 사회의 4학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젊다는 이유만으로 저절로 차지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자기 일관된 행동과 자기의 그 행동에서 제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하고 정책에서 연구해서 딱 조리 있게 일목요연 이렇게 쫙쫙쫙쫙 나올 때 신뢰감이 가고 믿을 수 있다. 그래도 국민연금이 문제다. 나는 한번 개혁해 보겠다면 우리 국민연금이 기금이 어떻게 갈라가고 그동안 히스토리는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외국과 비교하면 어떻다는 게 쫙 보고 비전 그러므로 이렇게 가야 된다. 네. 딱 나와야지. 그냥 뭐 소득 대체율을 내려줍시다. 아니면 그 구호식 주장 이런 거는 안 된다. 실력을 갖추어서 글로벌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전후 좌우 맥락을 따져가면서 볼 수 있어야 네. 리더의 자격이 예,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네. 뭐 쉬운 말로 하면 실력일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력일 것이고 네. 또 그렇게 대화를 몰아가는 것은 지성의 힘일 것이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40대 리더가 많다. 자료로 뽑아보니까 굉장히 많게. 그렇습니다. 네. 더 많은 훌륭한 4학년들이 네, 우리 느껴집니다. 사회에서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4학년들도 말하자면 그 386, 486인데 아예 건너뛰고 3학년으로 바로 실력 있는 내려가는 3학년 건- 오케이 네. why not?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을 많이 닿아가지고 당당하고 노력하고 그 실력이라는 게 제가 하는 공공에 대한 봉사, 자세 네.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죠. 근데 지금 저 헌법에는 대통령 입후보 하한선이 40세로 예. 되네. 아니 근데 그게 45세에서 40세로 내렸나요, 지금? 그 나이에는 대화도 한번 봐야 네. 되겠는데 꼭 대통령만 리더십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죠? 대통령은 물론 대표적인 리더십이지만 다른 뭐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그다음 또 대통령이 네.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하니까 어떤 공공적인 거거나 리더십 어떤 자리야든 그게 그 자리가 꼭 장관이 아니더라도 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는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연공서열식의 인사보다는 실력 위주의 연공서열을 파괴하는 인사도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신인들을 좀 밀어주는 이런 풍토가 생기는 것도 꽤 바람직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총선 때는 네. 아무나 뽑지 말고 제 생각에는 재선 이상은 웬만하면 뽑지 말고요. 네. 새로운 사람들을 한번 아무튼 좀 뽑으면 실력 어떨까? 있는 사람들. 네. 예, 그럼 좀 어떨까? 그럼 알겠습니다. 변화 유권자가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재선 중에서도 실력 있는 분들은 물론. 얼마든지 다시. 물론 네. 하고요. 예. 네. 그냥 대충 폼 잡고 저건 아니다 싶으면 네. 그냥 아버지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민국이 동참할 것인가 내년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